다음 5가지 중 경험한 것이 있나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타인의 평가에 두려움을 느낀다. 두 번째, 성공은 능력이 아닌 운 때문이라 믿고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세 번째, 타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모든 면에서 완벽하려고 한다. 네 번째,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다섯 번째, 성공을 했다 해도 다음에도 지금처럼 못해내면 어쩌지? 불안하다. 이 5가지 내용은 임포스터의 주된 특징으로 IMG의 태도 척도와 하비의 IP 척도, 두 개의 임포스터 척도가 공통으로 측정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임포스터 현상은 자기를 감추는 행동이자 가면 증후군입니다. 임포스터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자기를 상실한 사람들이라 늘 불안에 시달려요. 스스로 남들을 속이며 산다고 믿기 때문이죠. 임포스터 현상은 전 세계 인구의 약 70% 정도가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렇듯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정상으로 통할 정도죠. 증후군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어서 정신건강진단 매뉴얼 DSM-5에 따로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포스터들은 2가지 행동 양상을 보여요. 바로 과도한 노력과 미루기죠. 과하게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가짜란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 데서 오는 근면함이고, 미루는 이유는 뻔히 실패할 것 같은 일을 앞두고 미룸으로써 미리 실패할 이유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의 악순환을 겪게 되죠. 뼈 빠지게 노력한 결과 또는 운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성공을 진짜라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칭찬을 듣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앞서 임포스터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완벽주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주의와 조금은 다릅니다. 심리학의 완벽주의는 수행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반면 임포스터의 완벽주의는 타인의 평가를 더 기반으로 하죠. 임포스터에게 있어 실수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창피를 당하느니 아예 시작하지 않는 일도 많죠. 완벽한 나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고, 실패한 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아요. 타인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엄청 강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티를 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포스터 증후군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 온순하고 착한 아이는 정말 착한 게 아니라 자기 숨기기를 이미 시작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주사맞아도 하나도 안 울어, 너무 착해, 이러며 아이를 칭찬하지만 그게 정말 칭찬할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임포스터들 가운데는 의외로 실패보단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수 아이유와 배우 엠마 왓슨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니까 잘 되는 대로 더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거품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느 순간 거품이 딱 빠지고 딱 이렇게 밀도 있게 압축해서 봤을 때 내가 요만큼일까 봐 그게 좀 무서웠어요. 엠마 왓슨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금 제 연기로 인정을 받고 나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마치 사기꾼이 된 기분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남모르는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을 거듭할수록 다음에 실패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 실망하게 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들은 타인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생각에 혼자서 모든 걸 견디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얼마간은 혼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짐이 무거워지고 심리적으로 좌절하게 되죠. 그럴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들킬까봐 가면을 더 단단히 겹쳐 쓰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학습해서 실패해도 불안, 성공해도 불안, 일상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임포스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는 과정이에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믿어주는 거죠. 메타인지 연구에선 빠르고 쉬운 학습보다는 느리고 어렵고 실수 연속인 학습을 더 좋은 학습으로 봅니다. 느린 학습은 자기 실력을 스스로 길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면 결과보단 배움의 과정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머리가 엄청 좋네, 혹시 천재 아니야? 같은 결과 중심 칭찬보단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포기하지 않은 네가 진짜 자랑스러워 같이 과정 중심 칭찬을 해주거나,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웠니? 앞으로는 뭘 더 배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질문해줘야 하죠. 중요한 건 실수와 비교, 겸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먼저 실수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볼까요? 나니아 연대기에는 실수와 관련한 대화가 등장해요. 이 대화에서처럼 실수, 즉 떨어진다는 말에는 이미 극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행위 자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실수한다, 곧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수했던 과정을 기록하고 기억해두면 좋아요. 실수 후 스스로나 타인에게 들은 피드백을 기억해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메타인지는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 속에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비교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임포스터들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와, 저 사람 나랑 하늘과 땅 차이야. 걔 좌절하면서요. 하지만 임포스터가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다가가 야, 너 진짜 잘한다. 나도 해볼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남도 해내니까 나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낙관적 비교입니다. 제가 나보다 우월해 라는 식의 비관적 비교는 더 포기하고 싶게 만들지만 낙관적 비교는 상대와 우열을 겨루는 게 아닌 상대가 해내면 나도 해낼 수 있다 격려하죠.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시도도 자주 하고 스스로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겸손에 대한 관점을 바꿔봅시다. 이건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소감문이에요. I receive this honor with deep gratitude and great humility. Compared to some of the giants of history who have received this prize, Schweitzer and King, Marshall and Mandela, my accomplishments are slight.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감사하는 겸손, 두 번째 문장은 자기 비하적 겸손에 해당합니다. 이 자기 비하적 겸손은 메타인지로부터 멀어지는 겸손이에요. 문제는 대부분 감사하는 겸손보단 자기 비하적 겸손을 진짜 겸손이라 착각한다는 거죠. 메타인지는 내가 한 실수뿐만 아니라 성공도 인정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겸손은 나를 마냥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는 건 솔직하게 나누고 모르는 건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임포스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내 안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전부 드러내란 뜻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놀이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합을 했는데 내가 이겼어요. 난 너무 기뻐. 근데 패배한 상대 앞에서 크게 웃거나 잘난 척하진 않죠. 속으로 내가 이겼다 큰 소리로 자랑하고 싶긴 한데 속상한 상대를 배려해서 조용한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난 솔직하게 이겨서 기쁜 내 스스로에게 들킨 상태인 거죠. 내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면을 써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면을 써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니까요.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고 날 배려하는 순간 임포스터로 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신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메타인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가장 큰 행복이죠. 자, 오늘은 책 임포스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임포스터 증후군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책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 육아와 교육 방식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지만 아이가 없는 성인이 읽더라도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저도 읽는 내내 계속 이거 나잖아? 이러면서 공감 포인트가 많아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면을 쓰며 일상을 불안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님바였습니다.